음이 딱 나오는데 네. 저의 첫 느낌은 아방가르드 스피커가 아닌 느낌. 아, 그게 이제 제일 네. 먼저 다가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이 굉장히 쉽게 나오는 느낌이요. 그렇죠. 예, 예. 예. 마치 그 소형기인데 엄청난 스케일을 뿜어내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재즈바 정중앙에 예, 앉아갖고 예, 예, 예. 음악을 듣는 예, 느낌이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오디오 평론가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콜리브리 드디어 제 오른편에 보이는 C18이라는 이제 우퍼가 추가돼 가지고 드디어 완전체 콜리브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제품을 합친 그런 본격적인 리뷰를 할까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우리 하이파이 클럽의 한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스피커를 저희가 한 1년 전에 그렇죠. 한번 했었어요. 예, 예. 그때는 이제 이 콜리브리 C2라는 모델이죠. 그렇죠. 요 C2만 갖고 리뷰를 했었는데 그땐 서브우퍼 없이. 예, 그때도 사실 너무 좋게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리뷰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C2가 어쨌든 저역이 70Hz에서 이제 잘려 있으니까 예, 야, 이 서브우퍼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예, 그래갖고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해갖고 이번에 이 C18이라는 예. 서브우퍼까지 해서 이제 리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어떤 하이엔드 라이프 스타일 느낌, 그렇죠. 아주 이 제품이 나온 컨셉 자체가 편안하게 듣는 그런 어떤 음악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스피커라고 지난번 미넨에서 이 제작자하고 인터뷰할 때도 예.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있죠. 이 예. C18이라는 전용 서브우퍼를 붙이면 이 콜리브리 스피커가 마치 대형기로 변신하는 예. 그런 능력을 보여줘서 이종학 님이 잘 쓰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프라이징. 네. 사실 지난번 방송을 워낙 잘 만드셔가지고 서브우퍼를 붙였지만 더 할 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워낙 이제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 보시고 나서 콜리브리 그 자체만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그 방송을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방가르드 전체적인 얘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든 프로그램이다 생각하고요. 사실 그 하이파이 클럽에 그 트리오가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오래 있었죠. 그 들을 때마다 사실 속으로는 정말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여유가 된다면 정말 큰 공간에서 드리고 싶은 스피커는 트리오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애호가들한테도 만약 당신이 좀 큰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트리오를 꼭 들어봐라. 그래서 이 제품을 지금 우퍼가 더해져서 들었을 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저는 이거 미니 트리오다, 컴팩트 트리오다 이렇게 용어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현실적인 사이즈의 트리오를 집에 드리는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경쟁작들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이 제품 콜리브리 미니 트리오 이 세트는 가격적인 경쟁력 면에서도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하신 그 아방가르드 트리오 스피커는 예. 그 스피커 가격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스피커를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제가 보기엔 최소 15평에서 20평 이상 돼야 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한 이제 그런 스피커인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진짜 현실적인 미니 트리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가정 공간에 저희는 지금 오늘 이 서브우퍼를 리뷰를 위해서 이렇게 센터에 놨지만 사실은 얘는 아무 데나 놔도 상관없거든요. 저쪽 코너에 놔도 되고 저 뒤쪽에도 놔도 되고 어차피 얘가 담당하는 대역대는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에 그냥 아파트 거실에 딱 놔도 전혀 무리 없는 그런 디자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또 이렇게 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스피커들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컨셉의 또 스피커는 이 콜리브리가 약간 좀 독보적인 그런 특징적 장점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왜 콜리브리인가?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벌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자그만 새인데, 이게 날개짓도 많이 하고
순간 스피드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생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날개를 굉장히 빨리. 예. 뭐 초당 심장. 날개짓이 뭐 예. 80회 가까이 되는.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왜 이것을 컨셉을 했을까를 이제 그때 이제 그 콜리브리 영상을 보니까 진동판을 아주 가볍게 만들고 예. 스피드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차원의 그 혼 스피커의 가능성을 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스피커들은 자꾸 헤비한 쪽으로 가잖아요. 진동판도 자꾸 두꺼워지고 네. 무거워지고. 근데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아방가르드가 추구하는 그 자신들만의 어떤 그 음에 대한 철학 그런 것을 이렇게 신기술을 도입해서 구현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컨셉이 아닌가. 그래서 콜리브리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방가르드 스피커는 다 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도 이제 아방가르드 입장에서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그쵸. 스피커를 만들자 예. 그랬는데 만들고 나니까 야 이거 마치 그냥 콜리브리 그쵸. 새 그런 네. 느낌이다. 예. 그래? 그럼 우리 이거 그냥 콜리브리로 이름을 그쵸. 지을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아방가르드 스피커 이름이 다소 무뚝뚝했어요. 아, 그렇죠. 뭐 우노, 듀오, 트리오 뭐 이렇게 나갔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로봇 생산품 자동차 그쵸. 생산할 때 뭐 그랬는데 넘버링 하듯이 이 스피커는 예.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예. 콜리브리란 예. 그런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마 이제 향후에 뭐 아방가르드의 다음 시리즈들이 나올 때는 아마 콜리브리의 어떤 기술력이 투입돼 가지고 새롭게 변신하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예. 또 아방가르드에서 신제품이 나와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네. 이제 오퍼스라는 또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래서 아방가르드가 이제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예.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예. 수 있겠죠. 잠깐 이제 그 아방가르드의 제품 철학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면은 우선은 최고의 소리, 최고의 퍼포먼스를 그렇죠. 추구한다. 그 정통 하이엔드 업체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어떤 미학적, 음악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제품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메이드 인 저머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장인 정신. 이 제품 디자인을 보면은 만듦새도 그렇지만은 디자인 컨셉 자체가 독일의 전통적인 바우하우스라든가 옛날 유로딘 같은 스피커 있죠. 저먼 빈티지의 성격을 그대로 또 간직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현대화시키지 않았나. 이거 제품 이게 사진 하나만 봐도 이건 무조건 독일제구나. 그런 이제 아이덴티티가 아주 그 분명한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이 회사는 자신들의 제품 철학이 아주 확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이렇게 그릴 때문인지 예. 약간 레트로한 또 느낌도 있어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더 사용자들한테 네. 좀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예. 약간 더 친근하게 가기 예. 위해서 글에다가 이렇게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그렇죠. 또 포인트로 넣지 않았나 그런 예.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릴은 아주 신의 한 수다. 이 디자인은 그렇게 보고요. 전통적인 홈 스피커를 만들면서 힘이 아닌 초경량으로 승부했다. 이것이 콜리브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컨셉이고요. 이 사람들이 그 제품을 만들 때 보면 이제 철학이 거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 동작하는 원리도 힘과 무게의 적정한 비율로 이제 움직이더라. 복싱 같은 보면 체급을 나누잖아요. 그 체급에 따라 여러 가지 그 특성이 갈라지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아방가르드만의 혼 스피커 기술을 네. 현대적인 디자인과 컴팩트한 형태로 예. 재해석한 모델이다. 예.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음악을 하나 듣고 넘어갈까요? 네, 음악을 듣기 전에 이제 시스템 소개해드리면요. 아방가르드 콜리브리 C2. 네. 이걸 어떻게 새틀라이트 스피커라고 해야 될지. 그렇죠. 이제는 이제 우퍼가 붙었으니까 새틀라이트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예. 또 톨보이 스피커는 아니고, 그렇죠. 그죠? 예. 북셀프 스피커라 하기엔 좀 크고. 예. 근데 어쨌든 새틀라이트 스피커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콜리브리 C2에 C18 예. 그 서브우퍼를 예. 붙였고요. 예. 앰프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네. 뭐 국산 제품이라서 예. 다른 시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순수한 음질로만 놓고 네. 봤을 때, 가격으로 놓고 봤을 네. 때 정말 뛰어난 켈릭스의 예. 켈릭스 I 예. 인티앰프를 여기다 붙였습니다. 예. 항상 앰프하고 스피커 가격
비율 이런 거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저 그렇게 따지면 앰프가 너무 가격대가 낮은 것 같지만 예. 그만큼 얘가 가성비가 뛰어나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 정도급 스피커를 붙여도 네. 정말 뛰어난 소리를 들려주는 켈릭스 I 인티앰프를 썼고요. DAC는 좀 올라갔습니다. 예. 메트로놈의 DSC를 썼고 예. 뮤직 서버는 요즘 우리나라 오디오계의 핫 이슈라 할 수 있는 룬 서버와 플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예. 룬 서버는 지금 안티파데즈 K41 K41 서버 전용을 썼고요. 예. 플레이어는 K21 아. 뮤직 서버를 써서 서버 플레이를 분리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고 뭐 케이블은 안수주 C2 스피커 케이블도 들어갔고 네. 이 서브퍼를 연결하는 방법이 앰프의 밸런스 프리아웃 중에 밸런스를 여기다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네. 켈릭스는 인티앰프다 보니까 네. 프리아웃이 없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스피커 케이블로 여기다 연결할 수 있는 또 브릿지 박스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용을 해서 스피커 케이블 2조를 이용해서 예.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음악을 들어보는 걸로 해서요. 첫 곡은 이제 에바 캐시디 제가 예. 골랐어요. 예. 웨이페어링 스트레인저라고 그래서 예. 과연 이 스피커에서 이 음악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Wayfaring stranger, while journeying through this world I know, yet there's no sin, there's toil nor danger in that bright land to which I go. I'm going there to see my Father. I'm going there, no more to roam. I'm only going over Jordan. I'm only going over home. I know dark clouds will gather on me. 그 사실 에바 캐시디 하면은 주로 이제 포크 계열의 음악들 그리고 좀 처량하게 노래하는 그 좀 슬픈 노래만 부르는 가수로 이제 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세요? 예, 근데 이번 그 웨이페어링 스트레인저는 이 곡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저 이거 많이 듣던 곡인데. 그래요. 저는 처음 듣거든요. 이번에. 진짜로요? 예, 처음 듣는데 전혀 다른 에바 캐시디가 나와가지고 놀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소울풀한 느낌. 그러니까 흑인 음악의 소울 음악적인 이제 리듬하고 그런 이제 진행상으로 가서 그 에바 캐시디가 정말 이렇게 활짝 원래 노래를 잘하는 가수니까 정말 활짝 자신을 드러내면서 마치 흑인 가수처럼 이렇게 막 파워풀한 보컬을 선보이는데 이 대목에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느꼈습니다. 더구나 락이라든가 뭐 컨트리라든가 백인 음악에서 베이스하고 드럼을 그 레코딩할 때 그 음량하고 흑인 음악의 음량이 좀 달라요. 그래서 소울이나 R&B 들어보면 저역이 약간 부스트 될 정도로 저역이 크거든요. 드럼도 크고 그렇게 해가지고 흑인 음악 특유의 어떤 그루비한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그 대목이 정말 잘 드러내더라고요. 그 대목이 아주 되게 인상적이었고, 야, 이 가수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은 이런 흑인 음악 쪽으로 그 R&B나 그쪽으로 갔어도 대성했을 것 같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었고, 저는 이제 오디오의 쾌감은 저에게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게 드럼이라든가 베이스가 흑인 음악의 밸런스로 해서 이게 풍부하게 나오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제대로 된 물건이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주 들었던 음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오래간만에 네. 틀어본 건데
음이 딱 나오는데 네. 저의 첫 느낌은 아방가르드 스피커가 아닌 느낌. 아, 그게 이제 제일 네. 먼저 다가왔습니다. 네. 굉장히 유연하고 네. 아주 질감이 좋은 네. 투명함은 이 아방가르드의 이제 장기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음이 굉장히 쉽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심벌의 찰랑거림도 네. 이 스피커가 이따 스펙 얘기를 하겠지만 고역이 19,000까지 네. 돼 있습니다. 네. 왜 19,000이 돼 있는지는 이따 이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예. 근데 사실은 19,000Hz에는 음악이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노이즈 같은 소리가 들어있는 영역이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이게 고역대가 조금 막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은 이 음악의 그 심벌 소리의 찰랑거리며 예. 그런 것도 예. 너무 투명하게 잘 나왔고 예. 마치 그 소형기인데 엄청난 스케일을 뿜어내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재즈바 정중앙에 앉아갖고 예. 음악을 듣는 느낌이요. 예. 그리고 에바 캐스티는 보컬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보컬입니다. 예. 굉장히 서늘한 목소리죠. 예. 그리고 백인 가수인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음의 에너지가 에너지가 있죠. 보컬의 에너지가 대단한 가수인데 예. 그런 어떤 보컬의 에너지가 밀도 이런 예. 것도 정말 예. 뛰어나게 표현해주고 예. 그리고 그 드러머가 굉장히 열심히 드럼을 치잖아요. 진짜 드럼의 움직임이 보일 정도로 예. 절묘한 리듬감, 예. 음의 텐션이 예.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도 정말 인상적이었고 이게 과연 캘릭스 인티앰프와 중형급 새틀라이트 스피커라 믿겨지지 않는 예. 그런 거침없는 사운드요. 그렇죠. 그런 어떤 고역의 개방감이라든가 에바 캐시디의 어떤 그 독특한 음색 표현도 대단하지만 예. 특히 후반부에 나오는 그 키보드가 예.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예. 그런 부드러운 질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다소 큰 음량으로 들었어요 이번에. 예. 그런데도 예.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너무도 편안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 부분도 이 콜리브리 스피커의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이따가 또 스펙 쪽에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들었던 웨이페어링 스트레인저에서 진짜 순위권으로 올려야 될 그런 예. 사운드가 나왔다. 저는 예. 그렇게 예. 결론 짓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콜리브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그거를 좀 유추해 보면은 물론 이제 아방가르드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밝히고 있으니까 거기서 생각해 보면은 일단 작은 패키지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 라이프 스타일 같은 느낌으로 어필해 오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디오 파일의 음질을 유지하면서도 어느 환경에서도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이제 추구했다. 컬러 옵션도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블랙이 있고, 그레이 화이트, 그다음 베이지. 이거는 베이지 컬러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건 네. 베이지죠. 네. 베이지. 네,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C2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이번에 이제 이 C18이 나오면서 드디어 아방가르드가 원래 목표로 했던 그 컨셉이 완성이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보면 일반 박스형 디자인에서 네, 탈피를 한 예. 그게 이제 좀 눈에 띄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놓으면 오히려 요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과 더 잘 어울리는 그쵸. 유니크한 디자인의 예. 스피커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네.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번에 칼리브리 세트가 완성되었으니까 C2하고 C18에 대해서 착 하나씩 이제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C2를 보면은 여기 혼이 방사각이 무척 넓다고 되어 있습니다. 180도라고 하니까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방사각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옆방에 네, 아방가르드 이 듀오 GT도 예. 지금 저희가 스피커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트리오도 예. 굉장히 오랫동안 써봤고 예, 사실은 이 혼 트위터가 음의 에너지는 좋지만 예, 지향각이 좁다는 단점이 그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콜리브리 C2는 이 트위터 혼이 굉장히 넓거든요. 예. 결국엔 이렇게 넓힌 이유가 이제 지향각을 넓히기 위해서 예. 이렇게 그 설계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는 이 콜리브리는 그 아방가르드 스피커 자체가 세팅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 농담식으로 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스피커라는 아. 표현을 자주 하는데 네, 그만큼 스피커 위치에 되게 민감하고 어떤 스윗스팟이 좁고 예,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네, 그 스윗스팟 내에서 듣는 소리는
정말 환상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보면 네. 그렇게 위치에 막 민감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이 혼 구경이 넓다 보니까 그렇죠. 방사각이 넓어서 네. 어떤 지향각이 같이 넓어지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주파수 담당 대역 이렇게 C2의 경우에 대략 70Hz에서 19kHz라고 되어 있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은 어떤 곳에서는 65Hz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60Hz라고 되는 거 보니까 사실은 그 언저리다. 이렇게 뭐 70에서 정확히 딱 끊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19kHz니까 좀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클립시 혼이라든가 옛날 JBL 구형 혼들 보면은 다 17kHz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봐도 고역의 청량감이나 시원시원함은 전혀 손색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 느끼는 청량감이나 시원시원함은 전부 예. 뭐 7000Hz, 8000Hz에 들어있는 소리들이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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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9kHz라 하더라도 우리가 들을 때는 그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아마도 이게 좀 엄밀하게 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들었을 때는 19kHz 이상도 좀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감도가 높다는 거, 98dB니까 요즘 스피커로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렇죠. 감도가 높은 거. 아방가르드의 특징이죠. 예. 98dB.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제일 큰 음량으로 올렸을 때가 117dB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저 98dB보다도 예, SPL이 117dB나 된다는 거에 그렇죠. 좀 점수를 주고 싶은 예, 게 예, 그러니까 이 콜리브리는 그 어떤 공간에서 네, 파티하고 이럴 때 그렇죠. 굉장히 큰 음량으로 즐겨도 예, 전혀 문제 없게 예, 그렇게 설계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음악을 여러 곡 들어봤을 때 예. 일부러 뭐 약간 클럽 분위기 음악도 그렇죠. 굉장히 크게 들어봤을 때도 예, 정말 그 음압이 올라가면서 소리가 딱딱해지고 예, 자극적으로 되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예, 들어와. 예. 더 들어와. 내가 다 받아줄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재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90년대 뭐 2000년대 초까지 그 하이엔드 오디오다 그러면 집에서 혼자나 두 명이서 듣는 오디오를 우리가 상정했는데 지금은 자꾸 대형화되면서 사실 큰 거실에서 손님들하고 같이 즐기는 그런 컨셉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작은 스피커에서 대형기 못지않게 이렇게 큰 SPL이 나오니까 그 자체가 갖는 그 어떤 그 강점이 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기 못지않은이 아니고 저는 이 대형기죠. 스피커를 대형기라 예, 표현하고 싶은데 예, 이게 왜 대형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는 저희가 예, 좀 2부 이따가. 때 예, C18 예. 서브퍼 얘기할 때 하기로 하고요. 예,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폭넓은 적용성을 갖지 않나 이 스피커는. 예, 예, 그러니까 뭐 하이엔드 오디오로서의 음악 재생도 그렇죠. 굉장히 충실하고 예, 뭐 실내 가리지 예. 않고 뭐 홈시어터 같은 느낌도 좋고 네, 오히려 이렇게 카페나 이렇게 넓은 공간에 예. 이렇게 있어도 예. 정말 좋을 것 같은 느낌. 그 큰 카페에서도 뭐 뒤에 앉아서 들어도 뭐 전혀 이렇게 무리 없이 그쵸. 쭉 왜냐면 올 것 같아요. 혼이잖아요. 예. 혼이니까 고역이 멀리까지 간단 예, 말이에요. 에너지가 예,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정말 넓은 공간에서도 예, 아무런 그 문제 없이 부담 예.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아닐까. 예, 예. 트위터의 그 진동판 크기가 보통은 1인치로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스피커들은. 1인치, 1.2인치 예, 예. 그런데 이건 1.5인치라고 해서 왜 이렇게 넓은가 했더니 그 저역의 리스폰스 대역이 상당히 밑으로 내려갔더라고요. 얘가 700Hz에서 크로스오버가 잘려 있으니까 예, 예. 그죠? 예. 중역대까지 이제 그렇죠. 담당해야 되니까 진동판도 넓어지고 예. 혼도 커지고 예. 이제 그렇게 된 거겠죠. 사실 그 700Hz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스펙상으로 보지만 대형 혼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목표가 700 내지는 600 그 정도의 그런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구현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특기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위아래 미드 베이스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블레이드라고 그렇죠. 양옆에 블레이드가 있으면서 이것도 일종의 혼 역할을 그렇죠. 한다. 저역 확장을 하기 예. 위해서 이제 플레이어를 장착했고요. 그러니까 기능성과 디자인이 아주 절묘하게 조합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베이스는 이제 6.5인치 베이스 두 개를 썼는데 아마 이건 사실 아방가르드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렸다면 50Hz나 한 45Hz까지도 낼 수 있는 스펙인데
오히려 미드 베이스 역할을 충실히 시키면서 그렇죠. 그 밑에 것을 이제 C18에 놓기 위해서 한 60에서 70 사이에서 끊지 않았나.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좀 판단이 제가 됩니다. 보기에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베이스 드라이버는 네, 이 트위터 네, 미드를 담당하는 이 트위터와의 밸런스를 위해서 네, 맨 밑에 네, 그 주파수 대역도 그렇게 자르고 그리고 어떤 음의 스피드라든가 여러 밸런스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6.5인치 드라이버도 뭐 질량이 12.5g에 불과하다는 것도 예, 결국은 이 트위터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 고민해서 얻어낸 설계값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경우에는 이제 통상 10인치나 혹은 12인치 드라이버로 비교했을 때 이 10인치나 12인치 드라이버들의 진동파는 보통 한 40에서 한 80g 정도 하니까 무려 그 6배 이상이 가볍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네. 그런 어떤 질감, 그런 안정감, 스피드 그런 거는 요 트위터와 이 미드 우퍼 요 네. 두 개의 조합이 그런 어떤 환상의 콜라보를 네. 만들어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곡 한번 들어야죠. 네. 존 윌리엄스의 레이더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영화 음악이잖아요. 옛날 그 대한극장 70mm 대화면을 보러 이제 많이 갔었잖아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영화와 상관없이 극장 구경 간다. 그렇죠.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극장을 구경 가는 그런 대화면을 보려고. 그리고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사실 옛날에 그 무슨 이제 배너라든가 10개라든가 그런 스펙타클 영화를 계승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 음악 역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이제 존 윌리엄스의 영화 음악들이 일종의 클래식의 느낌으로 다시 이제 연주가 되고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옛날 황금기 그 배너 10개를 만들었던 그 당시 정말 클래시컬한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그 음악을 그 만든 마지막 세대의 거인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그 음악을 열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도입부에 그 트럼펫으로 이제 그 메인 테마를 연주하고 이렇게 악단들이 돌진하는데 막 그 심장이 두근거리죠. 이제 극장 막 그 어마어마한 모험이 펼쳐지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볼 때 그런 기대감,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역시 그 넓은 그 스케일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 악기들이 빼곡히 들어찬 모습. 그러니까 혼 스피커들이 되게 음장에는 약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방가르드는 음장의 표현에 있어서도 역시 그럼요. 발군이구나. 그 점을 새삼 느꼈고 제가 아방가르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음악을 틀든지 간에 마치 그 공연장에서 듣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질감이나 음색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혈통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악기들이 밀어닥치는데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마치
그 극장 가서 우리가 그 사운드 듣는 것처럼 그런 그 열기 같은 것도 같이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이 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테스트를 할 때 네. 이 C18을 끄고서도 한번 들어봤고,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서브우퍼가 들어가면은, 서브우퍼가 들어갔으니까 저역이 좋아지겠지. 근데 저역은 당연히 좋아지는 건데 저역 말고 그 얻어지는 느낌이 예. 공간감이 그렇죠. 굉장히 좋아져요. 예. 그러니까 역시 저역이 모든 음의 어떤 바탕이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합으로 지금 이 음악을 들었는데 정말 뛰어난 공간감, 입체감, 예. 레이어링이 진짜 거침없는 대편성의 스케일이 예. 마치 대형 스피커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예. 거대한 사운드 스테이지와 스케일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나왔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그런 어떤 대형기 느낌의 음을 내주는 장점은 갖고 있는데 중고역의 입체감은 약간 소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듯한 굉장히 빠른 반응성이 동시에 나온다는 게 이거 그냥 이 스피커만이 갖고 있는 장점인데 예.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소형 스피커와 대형 스피커의 장점을 아우르는 그렇죠. 그런 스피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예. 관악기의 강체는 사실 아방가르드만의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예. 이 콜리브리에서는 그 광채 속에 따뜻한 밀도하고 질감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방가르드가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파일을 타겟으로 한 제품 위주로 내놨는데 예. 이 스피커는 일반 사람들을 위한 음악 재생용으로 스피커를 만들었구나. 예. 그런 느낌도 좀 동시에 받았는데, 네. 그렇다고 뭐 하이엔드 기준점으로 봐도 전혀 모자름이나 예. 꿀림이 느껴지지도 않고, 예. 뭐 오케스트라 저 뒤쪽에서 작은 소리로 연주하는 악기 소리도 너무 더 선명하게 등장하고, 그렇죠. 이 음악에서도 음의 치고 빠짐, 리듬감, 예. 그리고 이어짐이 너무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부분도 꼭 칭찬해주고 싶었던 부분이 예,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칼리브리 세트 네. 1부를 마치겠고요. 2부에서는 이제 C18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